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미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믿고 있는 미신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데요. 미역이 미끄러워서 시험에 미끄러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미끄러지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시험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발을 선물하면 그 신발을 신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런 미신이 있나요?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제가 축구 경기만 봤다 하면 져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은 축구 경기에 대한 징크스가 있네요. 징크스가 뭐예요? 먼저 징크스는 미신의 일종인데요.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꼭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크스가 우연히 생기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축구 경기를 한 번 봤는데 그 경기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징크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축구 경기를 여러 번 봤는데 이 사람이 경기를 보면 지고 경기를 안 보면 이기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징크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크스는 징크스가 있다, 징크스가 없다, 징크스를 가지다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징크스가 있나요? 사람들은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지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책 256쪽을 보면 3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축구 선수가 공을 차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엔 제발 골대를 맞히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골대는 축구 경기에서 공이 들어가는 골문의 양쪽 기둥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이 사람은 공을 찰 때마다 골대에 맞춰서 공이 들어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의 징크스는 공을 차기만 하면 골대를 맞히는 것이겠네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한 여학생이 여행을 가려고 가방을 가지고 집을 나가고 있네요. 이 여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오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어떤 징크스가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여행을 갈 때마다 비가 오는 징크스가 있네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여학생이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면 비가 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그림도 볼까요? 오늘은 시험을 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오늘 시험이 있으니까 머리를 감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어떤 징크스가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시험 보는 날 머리를 감으면 시험을 못 보는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징크스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시험 보는 날에는 머리도 감지 않고 항상 모자를 쓰고 학교에 와요. 저는 항상 그 친구에게 시험 보는 것은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징크스에 대해서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징크스가 있나요? 어떤 징크스가 있나요? 오늘 대화를 들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징크스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책의 대화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영수 씨와 제임스 씨가 축구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축구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임스 씨와 영수 씨는 왜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축구 중계 방송 봤어요? 네. 그런데 한국 팀이 져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이겼으면 결승전에 나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경기라서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우리 팀이 실력이 좋아서 이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은 보통 때보다 선수들이 훨씬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도 많았고요. 이상하게 제가 축구 경기만 봤다 하면 그 경기는 져요. 오늘도 보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랬으면 누가 알아요? 우리가 이겼을지.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봐서 졌겠어요? 운이 나빴던 거죠.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축구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한국팀이 졌습니다. 아쉽네요. 두 번째 질문. 제임스 씨와 영수 씨는 왜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요? 네, 제임스 씨는 선수들이 보통 때보다 훨씬 못했고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가 많아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수 씨는 자기가 축구 경기를 봐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네요.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영수 씨가 제임스 씨에게 축구 방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축구 중계 방송 봤어요? 여기에서 중계 방송은 방송국 밖에서의 실제 상황을 중간에 연결하여 방송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게임처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를 방송해 주는 것을 중계 방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외국에서 열린 축구 경기가 중계 방송되었던 모양이네요. 남자들은 특히 운동 경기를 좋아하죠? 제임스 씨도 그 축구 경기를 봤을까요? 네. 그런데 한국 팀이 져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이겼으면 결승전에 나갈 수 있었는데. 네, 제임스 씨도 봤는데 한국 팀이 져서 아쉬웠다고 말하네요. 이번에 이겼으면 결승전에 나갈 수 있었다면서요. 여기에서 결승전은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시합인데요. 이번에 이긴 팀이 결승전에 나가는 경기라면 이번 경기는 아마 준결승전이었네요. 준결승전에서 졌다고 하니까 정말 아쉽네요. 영수 씨도 많이 아쉬워하겠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경기라서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우리 팀이 실력이 좋아서 이길 줄 알았어요. 영수 씨는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을 했군요. 응원하다는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다의 의미인데요. 한국에서는 축구 경기를 볼 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짜요 라고 응원하죠. 준결승전이면 영수 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을 했을 것 같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을 했다는 걸 보니까 아마 한국과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수 씨는 한국팀 실력이 좋아서 이길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게 돼서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아쉬운 법이니까요. 제임스 씨는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도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은 보통 때보다 선수들이 훨씬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도 많았고요. 제임스 씨도 한국 선수들 실력이 좋아서 이길 거라고 기대했다네요. 그런데 오늘은 선수들이 보통 때보다 조금도 아니고 훨씬 못했다고 하네요. 또 보통 때와 다르게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부상은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치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부상을 입다, 부상을 당하다 라고 표현해서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출전하다는 시합이나 경기에 나가다의 의미로 어떤 선수가 월드컵 경기에 출전한다. 어떤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도 많았다고 하니 정말 아쉽네요. 그런데 영수 씨는 경기에서 진 것이 영수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다음 대화를 볼까요? 이상하게 제가 축구 경기만 봤다 하면 그 경기는 져요. 오늘도 보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랬으면 누가 알아요? 우리가 이겼을지. 영수 씨의 징크스네요. 제목에서도 봤죠? 이상하게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보면 그 경기는 꼭 집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네요. 을 걸 그랬다는 후회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문법이었죠? 오늘 텔레비전 본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았으면 우리 팀이 이겼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네요. 영수 씨의 징크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영수 씨 때문에 경기에서 진 것은 아니겠죠? 제임스 씨가 영수 씨를 위로합니다.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봐서 졌겠어요? 운이 나빴던 거죠. 네, 질문의 형식으로 더 강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임스 씨도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봐서 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봐서 졌겠어요? 이 의미는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봐서 진 것이 아니다의 강한 부정입니다. 영수 씨가 축구 경기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운이 나빠서 진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에서 운은 운수와 같은 말로 이미 정해져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보통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운이 없다, 운이 다하다, 운이 따르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운이 없다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운이 다하다는 사람에게 정해진 운이 있는데 그 정해진 운이 다 끝났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운이 따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일에 운이 따라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대화 전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운명과 관련된 어휘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책 257쪽을 보세요.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들 또는 딸로
그리고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결정한 게 아니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운명과 관련된 어휘들을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복입니다. 복은 우리가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 말하는 그 복입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이 많다, 복을 받다, 복을 타고나다, 복을 빌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남자복, 여자복, 남편복, 아내복, 자식복, 재물복과 같이 명사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운은 앞에 대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운수와 같은 말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통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운이 없다, 운이 다하다, 운이 따르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불행은 행복하지 않은 일 또는 그런 운수라는 뜻으로 불행하다, 불행을 겪다, 불행이 닥치다, 불행이 찾아오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불행이 닥치다는 불행이 가까이 오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이라는 관용구가 있는데요. 불행한 일 가운데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죽지는 않고 많이 다쳤을 때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많이 다친 것은 불행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큰 사고였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은 운수입니다. 운과 같은 의미인데요. 운수가 좋다, 운수가 나쁘다, 운수가 대통하다, 운수가 불길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돼서 운과 운수는 의미가 같지만 사용되는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가 대통하다는 운수가 크게 트이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당첨금이 많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운수가 대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재수입니다. 재수는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라는 의미로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아침부터 계속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라고 말하거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주었을 때 오늘은 재수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인데요. 행운은 행복한 운수, 좋은 운수라는 뜻으로 행운이 오다, 행운이 따르다, 행운을 잡다, 행운을 빌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행운의 여신, 행운의 주인공과 같은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어휘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는 복을 비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로 보통 새해에 어린 아이에게 매주는 주머니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복조리인데요. 음력 1월 1일 새벽에 부엌이나 안방, 거실 등의 벽에 걸어 놓아서 1년 동안 복을 비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클로버인데요. 보통 클로버 잎은 3개인데 가끔 잎이 4개인 클로버가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서 이 4잎 클로버가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이 4잎 클로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명과 관련된 어휘의 뜻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어휘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57쪽의 1번은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는 문제인데요. 아래를 보시면 아래의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단어를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잘 쓰셨나요?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으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볼까요? 뜻밖의 행운, 행운의 여신, 행운의 주인공, 행운을 빌다, 행운이 오다. 1번에는 행운이 맞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 쓰셨나요? 네,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답은 재수였네요. 3번은 뭐라고 쓰셨나요? 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운이 없다, 운이 다하다, 운이 따르다. 운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쓰셨어요? 네, 복을 타고나다, 복을 빌다, 복을 받다, 복이 오다, 자식복. 복이었네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쓰셨나요? 운수가 좋다, 운수가 나쁘다, 운수가 대통하다, 운수가 불길하다. 답은 운수였네요. 여섯 번째는 불행이겠네요. 불행 중 다행, 불행하다, 불행이 찾아오다, 불행이 닥치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볼까요?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하나의 어휘를 쓰는 문제입니다. 운명과 관련된 어휘 중에서 무엇을 쓰면 두 문장이 모두 자연스럽게 될까요? 먼저 예문부터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을 알고 있으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그리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문만복래라는 한자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문만복래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한자어입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지난해 살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총장님과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복을 받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복이 함께하다나 복이 가득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운을 써서 행운이 함께하다,
행운이 가득하다라고 써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이제 운은 하늘에 맡기겠다. 영화가 성공하는 것은 노력이 50%이고 운이 50%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일을 하늘에 맡기게 됩니다. 이때 운을 하늘에 맡기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성공하는 것은 노력이 50%이고 그 나머지는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다. 서양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한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뭐라고 하죠? 네, 재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미신이 있는데요. 검은 고양이를 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패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 화재로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온 가족이 다치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첫 번째 문장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행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불행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불이 나서 재산이 많이 없어졌지만 가족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쁜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행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불행 중 다행이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징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운명과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명이든 아니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